6조 이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잠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겠네요. 자,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내는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항상 출발점은 뭐다, 여러분? 양도가액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얼마 팔았어요? 그 얘기죠.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뭐 한 거죠? 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예. 다만 요 양도차익 계산한 바 원칙이 이제 우리 실지 거래가액이다. 다만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일 때 양도자에 대한 예외,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 경정 그런 거 외우셨죠? 예, 그다음에 이때 요 필요 경계 범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 어쨌거나 양도차익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우리 양도소득세 피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럼 낼 때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이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양도차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뭐를 줄이거나 양도가액을 뭐 하거나 줄이거나 또는 뭐를 취득가액 필요금을 어떻게 돼요? 여기를 늘려야 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건드려 못 건드려? 뭐 이거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건드리기. 왜 못 건드려? 이미 공인중개사가 실지 부동산 매매 거래 보고 들어갔죠. 등기부에 가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못 건드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최소한 뭐는 건드려야 돼? 필요 경비.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기타 내가 발생한 필요 경비가 있다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최대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모함으로써 늘림으로써 양도차익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줄이는 거죠. 그죠? 양도세 줄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 계산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씩 생각하면 되는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이 나왔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 봐. 출발점이 뭐였죠? 양도가액이죠. 여기서 지금 취득가액 필요금을 뺐죠. 그래서 나온 걸 뭐라고?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빼래.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그럼 여러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받아야죠.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되죠. 양도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도차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최대한 뭐를 받음으로써 장기별 특별을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걸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게 많이 물어보는가 적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요 책상에만 앉기 전에는 아주 해맑어.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책상에 앉기만 하면 이제 정신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게 판단이 잘 흐리해지죠. 희한하죠?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빼라고요, 여러분? 뭘 빼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래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하죠,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용어 외워야 돼. 예.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뭐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다라는 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결론 저는 이거 별표 3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올해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무지하게 높다. 안 나오면 여러분 어쩔 수는 없지만 나오면 맞춰야 돼.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 외우는 게 아니라 올해 외워야 돼. 그래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정리할 내용 확인합시다. 첫째, 공제 대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얼마 해줄 거야? 세법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래 얼마인데? 그래 얼마인데? 이때 공제 방법 이런 것 등이 나와 있는 거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공제 금액이죠. 별표 3개짜리죠. 올해 또 개정돼 갖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죠. 그리고 얘는 아무나 한테 해줘? 아니, 특별한 놈한테만 공제 주죠. 공제 대상 별표 2개죠. 요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죠. 뭐. 틀을 잡고 그 틀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러한 구조에서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에 따라 여러분은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주관식 시험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객관식 시험이야, 주관식 시험이야? 객관식. 조건은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져, 여러분.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른 결과만 여러분이 외우려고 노력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럼 공대 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두 가지죠. 여러분 여기 뭐라 했죠? 장기 보호했을 때 뭐 하는가? 특별 공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아무한테나 안 해주죠. 특별은 누구한테만 해줘? 토지나 누구?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뭘 말하는 거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즉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해주는 거죠. 부동산. 그렇죠? 네. 근데 앞에 뭐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장기 보유. 요거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특별히 해주는데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장기 보유. 그래서 장기 보유는 몇 년? 3년 이상 보유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네. 새로운 내용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조건이야?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요 요건 하에서 접근해서 이 요건을 모두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첫째, 양도세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등양도. 나쁜 놈. 수험생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 응? 공부한 사람? 아니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앉아있는 눈이 풀려 있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게 다 보여. 우리 선생들한테는 이 사람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다 보인다. 여러분 눈이 얘기를 해. 초롱초롱 빛나면 여러분 아주 합격이란 글자가 그냥 계속 보이죠. 근데 멍 때리고 있죠. 딴 학원에서 맨 앞에 앉은 분이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사람 속 뒤집어놓는데 그 인간 저 뒤로 좀 갔으면 좋겠구만. 꼭 맨 앞에 앉아서 내 눈에 딱 보여요. 아주 한잠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너는 치져라. 나는 그냥 멍. 그리고 또 뭐 한다? 핸드폰 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좀 원장한테 얘기하고 저 뒤로 좀 앉게 하든지. 생각해보라면 맨 앞에 있는 놈이 그잖아요, 여러분. 가수들이 딱 무대 올라왔는데 맨 앞에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대. 그럼 노래 불러 못 불러? 못 부른대. 진짜 노래 불러 딱 스테이 딱 왔는데 맨 앞에 아저씨가 딱 째려보고 있으면 박수를 막 유도하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노래 부르기 쉽냐고. 제 마음 이해해? 네. 똑같아.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미등양도. 나쁜 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면 할증 과세가 되는 거죠. 무섭죠? 우리 여기 뭐에 해당이 되죠? 남양주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 남양주에서 2개 이상 갖고 있다 주택 양도했다 그러면 할증 과세죠. 이 할증 과세를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 나오죠. 5월 말일과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이거 계속 지금 뉴스 나오죠. 양도세가 어떻게 된다고?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5월 말까지 처분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처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통계로 나오잖아 계속. 그래서 5월 말 전에 팔려면 지금 늦었죠 이미. 늦었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 특성상 5월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계약이 체결돼야 빨라도 5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자 양도자가 요거 날짜를 잔금 지급일은 요 때인데 요걸 요로 땡겨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않아? 그럼 요 날짜 하루 사이에 세율이 확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안 하다 여러분. 이게 맞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맞는 사람만. 지금 저한테 양도 줄여달라고 한 사람이 맨날 잠을 못 잔다고 연락 와. 줄여달라고 꼭 좀 30% 줄 테니까 줄여주세요. 좀. 양도세가 거의 9,900이야. 1억이 안 돼.
그 세금만 1억을 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조정 실무 나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죠? 뭘 통해서 조절해야 되죠 이거는? 자, 잔금 지금 6월 1일 이후인데 본인은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 양도자는 5월 말일 전에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매수자가 5월 말일 전에 좀 해달라니까 줘 못 줘? 못 주겠죠. 얘도 이걸 다른 거 처분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컨트롤 해줘야 되죠. 자, 뭘 갖고 줄여야 돼 이걸? 그러면 양도돈 취득시 갖고 조정해야 되겠죠. 어? 양도돈 취득시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언제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죠? 대금 청산이라고 했죠? 근데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라면 언제? 등기를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그런 걸 잘 보라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대놓고 말은 못 하는데 거기 힌트가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째 미등 양도 또는 조정 대상자 다주택자에서 양도세가 무슨 과세가 되면 할증 과세. 이게 할증 과세가 올해부터는 5월 말까지는 10%, 20%인데 이게 6월 1일부터 몇 프로? 20%, 30%에서 10% 포인트씩 어떻게 되는가? 증가되는 거죠. 요놈 밑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제외. 잘 봐야 돼. 그러면 자. 시험에서 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일단 첫째 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뭐 3년 이상 뭐 해야 되죠? 그리고 뭐가 됐어야 돼? 등기가 됐어야죠. 그리고 조정 대상자 할증 과세 대상자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 이걸 하나씩 따져가야 된다고. 자 근데 시험에 나는 분명히 외웠어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기가 됐을 때 다만 조정 대상자는 다주택자로서 할증 과세 대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대. 환장한다. 그냥 토지면 확실한데 앞에 뭐가 붙었어? 그게 해줘 안 해줘? 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을 인정해줘야 돼? 인정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다고. 요렇게 물어보면 맞힌다니까. 요렇게 나온 대로 물어보면 맞힌다고.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뭐가 나왔어? 자, 저기 나왔어 안 나왔어? 직접적으로 표현돼서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취약점이 이거야. 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당황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한 사람은 틀려버리는 거야. 결론, 공제 대상이야 아니야? 응? 공제 대상이야? 공제 대상이죠. 그런 거. 그런 분들 계시고 속으로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아니야? 왜 공제 대상이죠? 토지죠. 등기됐죠. 3년 이상 보이죠. 할증과세 대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제 요건 충족했어 안 했어? 했죠. 무슨 말이 나왔지만? 요게 나왔지만. 근데 요 비삼년 때 안 해준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해주는 거지 뭐 조건 충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약한 게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뭐 그래도 비삼년에서 해준다라고 하신 분들은 많지만 여러분 중에 실제 이거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시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한데 조합원 입주권. 올해 또 나온다면 저는 이거죠. 저는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난칠 게 없어요 여기 여러분. 근데 실무에서는 얘는 중요하단 말이야. 나 뭘 양도했어? 입주권이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입주권 양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원조합원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게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는 얘는 누구를 말하는 거고?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원조합원이 양도한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근데 이걸 딱지를 산 사람이 또 양도했을 때 이 승계 조합원이 양도한 조합 입주권을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사람,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거를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원조합은 언제까지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가? 주택을?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원조합원이야.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로 본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세 입주권 언제 발생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 발생한 걸 봐. 그럼 그때까지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고? 원조합원. 그 사람이 입주를 포기하고 양도하면 장기부특별공제 받고 못 받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갖고 있던 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면 걔는 무슨 조합원이 되고? 그럼 장기부특별공제 받고 못 받고? 받고. 그걸 딱지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또 파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무슨 조합원이 되고? 그러면 그놈은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여기까지야. 이해하셨어요?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시험에 요거 확인해야 돼. 의로부터인지 의로선지. 그래서 의로부터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준다고? 얘는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원이 즉 누가 양도를 했더라도 원조합원이 양도했더라도 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관리처분 계획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을 한정한다라는 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기 전에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나기 전에 양도차익을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장난칠 겁니다.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당연히 이거 물어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양도차익을 한정한다. 또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을 한정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해 준다라는 거죠. 누가 양도하더라도 원조합원이 양도하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실무 특강 하면 책 있으면 이게 나와 있어요. 계산식 다 잡아놨는데 일반 이렇게 제가 특강 가서 이거 양도차익 계산 구조 설명하면은 많이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유 교수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양도세는 그냥 가능하면 누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냐?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직접 계산하려면 골머리만 아파 그냥. 양도세를 비용 그렇게 많이 안 가. 뭐 30만 원, 40만 원, 많은 돈 안 줘. 나는 지금 파는 게 매독짜리 부동산 팔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줄이려고 내가 그 억 단위 양도세 잘못하면 가산세는 그거에 따따블 이상으로 확 나와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중개는 누구한테 맡기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기고 약은 누구한테 맡기고 약사한테 맡기고 처방은 누구한테? 의사한테 맡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시험에 난다면 저는 여기서 물어볼 것 같아요. 조합이죠. 잡으셨어요? 예,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제 요건 충족했어. 자, 이제 공제합시다. 그러면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디서 빼라고요? 양도차익에서 빼래요. 이때 양도차익에서 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얘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특별공제 위에 뭐가 나온 거죠? 특별공제 위에 나온 거 뭐야?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항상 뭐를 기준한다? 양도차익 기준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항상 뭐를 기준하라? 양도차익을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하는 거야. 자, 2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이런
이건 계속 했던 거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기준하라고요? 양도 차익입니다. 그럼 이걸 출제를 바꾸죠. 양도 차익을. 살짝 조문 시험 지문에는 요거를 여러분 양도 가액으로 바꾸거나 취득가를 살짝 바꿔. 그럼 이게 바뀌었다는 걸 잡아내면은 답이 보이는 거고, 이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한금을 한다. 이걸 못 잡아내면 또 틀리는 거고. 씨.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금액에다가 양도 차익에다 뭘 곱한 거다고요? 공제율이죠. 근데 공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유 기간. 왜? 장기 보유니까. 이 기간이 길을수록 공제를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근데 이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뭐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약하죠, 여기. 그러면 예외가 잘 보죠. 예외는 조건이 뭐야, 여러분? 1세대 몇 주택이고 1주택이죠. 그러면서 올해 추가됐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몇 년 보였어야 되는가? 이거는 전제 조건이잖아. 3년 이상 보유가 전제 조건이잖아. 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서도 그 3년 이상 보유는 물론 이거 뭐 2년 이상을 뭐 해야만 거주해요. 이게 조건, 이게 추가된 거죠. 올해부터 추가되는 거죠. 아, 이건 작년부터죠. 작년. 그럼 올해는 뭐가 달라진 거죠? 자, 이때는 작년까지는 그냥 보유 연수만 갖고 따졌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로 이원화됐다는 게 올해부터 특징이죠. 뭐와?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로 이원화해서 공제를 달라집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겁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 곱하기 올해부터 몇 프로야? 4%죠. 몇 프로까지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 40%까지 한도를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거주를 했을 때도 거주 연수에 따라서 1년당 4% 할 때 몇 프로까지? 40%. 그래서 최대 이런 상황 얼마까지 갈 수는 있어? 80% 갈 수는 있죠. 자, 강남의 다주택지는 어차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자, 강남의 고가주택, 다주택지잖아. 강남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여러분. 못 받아. 그럼 양도세를 줄여야 되는데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 양도 차익을 줄여야 되겠죠. 양도 차익을 줄인다.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걸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양도 차익의 80%.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양도소득세 적게 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 양도세 줄일 수가 없어요. 최대 양도 차익의 80%. 얘는 그 한도도 없어. 제한도 없어. 그냥 양도 차익의 8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양도책이 20억이 나오고 30억이 나와도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걸 충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작년까지 뭐만 했으면, 보유만 했으면 최대 몇 프로까지 갔다는 얘기야? 80%. 근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뭐로 따서 이원화했죠. 뭐로? 보유연수 따로, 거주연수 따로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리고 2년 거주했다. 그리고 10년 보유했다.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세대 1주택이고 그러면 1세대 1주택 요 조건 충족했죠. 2년 거주했죠. 요 조건 충족했죠. 그럼 예외 요거 따지라는 얘기죠. 따지라고. 그럼 뭐와 뭐를 나누라고?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잖아. 그럼 보유연수는 몇 년 보였으니까 10년. 그럼 10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4%. 몇 프로까지? 40%까지. 요거 그냥 15년으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15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라는 얘기야? 4%죠. 근데 몇 프로요? 40%죠. 그럼 15년 곱하기 4%면 몇 프로죠, 여러분? 4일은 4, 4, 5, 20. 몇 프로? 60% 나오죠? 그래도 어디서 끊어버려? 40%에서 끊어버려야죠. 오케이? 근데 이걸 다시 뭐로 나누라고? 거주연수. 거주했어 안 했어? 했네? 예, 그러면 거주연수 몇 년?
2년 곱하기 1년 몇 프로? 4%. 최대 몇 프로까지? 40%까지. 그럼 2년 곱하기 4% 몇 프로? 8%. 그럼 결론 공제는 몇 프로야? 48%죠. 그런데 이걸 작년에 양도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작년에 양도해서 그냥 보유연수 곱하기 1년당 8% 했단 말이야. 그럼 몇 프로까지야? 80%. 그럼 작년 날짜로 양도했으면 8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올해 양도했으면 이 사람 어디까지밖에 못 가? 48%. 그러니까 거주 연수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거주 연수가 짧으면 이제 장기보특별 공제가 늘어나는가 줄어든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혜택은 거주한 사람한테까지 혜택 주겠다는 거죠. 뭐를 못하면 거주 못하면 반으로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이걸 특히 실무에서는 거주를 못한 사람은 언제 날짜를 팔아야 된다? 작년 날짜를 팔아야 된다. 작년 날짜.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개정돼 갖고 입법 예고한 거야.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 갑자기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이 법을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도세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싶으면 빨리 어떻게 하라? 처분하라. 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결과 던지는 의미는 있어 없어? 없죠.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난 거죠. 너는 너고 시켜 나는 나다. 이씨. 오리 난 지금 배고플 뿐이다. 언제 끝나냐 시크야. 그게 관심인 사람도 있어. 지금 안전에 있는데 언제 끝나요?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여러분이 제일 약해.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 예외가 아니면 원칙으로 하지. 예외가 아니면 그 어디 가야? 그러면 놀래서 그러지. 어디 가야지? 그러면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밥은 먹어야죠. 자, 요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요? 원칙. 자, 원칙은 간단해요.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예요? 2%인데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만이죠. 공제를 확 줄어들죠. 최대 몇 프로까지 했던 놈이 80% 했던 놈이 언제까지 최대 30%, 무려 50% 준 거죠. 양도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거를 예외를 받아야죠. 그러면 강남의 고가주택도 양도소 확 줄이는 거죠. 강남의 고가주택 양도소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장기보특별공제.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이거 못 받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 1년당 몇 프로? 2% 최대 몇 프로? 30%. 그럼 몇 년 보한 걸 전제로 하는가? 15년. 그러면 15년 넘어가도 몇 년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5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구분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15년을 보했는데 거주는 못했대. 거주 연수가 없대. 뭐만 하고 15년만 보유하고 거주는 하나도 안 했대. 그럼 쟤는 장기보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응? 거주 못했는데 장기보특별공제 받는다고? 응, 받는다고.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원칙 일로 가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예외는 실제 이 주택에서 뭐 한 사람은 혜택 주겠다는 얘기야. 산 사람한테만 혜택 주겠다는 이 사람한테. 무슨 주택은? 임대주택은 혜택 안 주겠다. 그겁니다. 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뭘 준 사람은 임대주택은 안 주겠다는 혜택을. 강남에 많어. 고가주택인데 입주를 안 하고 뭐만 준가 계속 임대만 준 사람도 많아. 그래서 다주택점에서 1세대 1주택을 몰고서 특별공제 80% 받는 걸 관할세무서에 그걸 두고 못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정한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예외는 조건 충족했을 때만이죠. 예외가 아니면 올라가라고요? 원칙. 예. 오케이? 예, 됐어요. 자, 이제 공제 방법 갑시다. 자, 장기보특별공제 양도 물건별로 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밑줄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동그라미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했으니까 9억 초과해서 얘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고가주택의 장기보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받는데 역시 전액 받아 안분 계산이야. 안분 계산. 그렇죠. 하여튼 고가주택 나면 무슨 계산 여러분? 안분 계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앞에 무슨 말 붙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고가주택의 구분 실익 있는가? 양도 당시에 비과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하면 얘는 고가주택 의미가 없어. 그냥 일반 주택과 똑같은가? 다시 한번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반드시 앞에 무슨 요건 충족했을 때만이야?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그런데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고가주택이니까. 그럴 때 너는 장기부특별공제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하죠. 왜?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했으니까 그 안분 계산된 양도차에서 차감하는 장기부특별공제도 무슨 계산하라? 안분 계산하라. 그리고 장기부특별공제 국외자산에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처음 시험에 나왔죠. 국외자산 즉 국외부동산에서는 장기부특별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자, 그러면 이때 3년 이상 보유할 때 3년 이상 보유기간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원칙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앞에다 적어 원칙이죠. 항상 세법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해당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앞에다 적어서 뭐다고? 원칙. 근데 그 밑에 점박이 3개 있죠? 이 점박이 3개는 원칙을 말하는가 예외를 말하는가? 예외죠, 예외. 그 예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났던 게 바로 증여 2월 과세죠. 자, 우리 아까 1교시 때 제일 먼저 했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날이죠. 그런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특강 갈 때 그림 하나하나씩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의 또는 직계준비소에 해당 취득한다고 따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우리 상속받은 자산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상속 개시죠.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미쳤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한테는 이때는 상속 개시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예상하는 건 바로 이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체 보유기간. 여기 미쳤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체는 바로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다른 말로 뭐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원조합원일 때 조합 입주권은 장기부특별공제다 뭐에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보유기간은 자 언제부터 취득해서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야? 양도일까지야? 아니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죠. 이걸 출제 살짝 물어봤고 입주권의 양도일까지 이렇게 말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그래서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이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한다? 주택으로서의 보유한 기간이죠. 그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는 뭘로 보는 거고 주택, 인가가 남아서 뭐로 바뀌는가?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을 전환하기 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부특별공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체계 보유기간 별표 3개.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건. 이미 예배 첫 번째 증여일과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저 같으면 그거 안 내요. 이미 노출됐는데. 자,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합시다. 자, 이제 무슨 공제죠? 기본공제죠. 우리 지금 여태 무슨 공제했죠? 특별공제. 그래서 뭐가 나왔죠? 양도소득금액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라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죠? 이걸 뭐라 그래? 양도소득 과세 표준입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특별공제 대응되는 무슨 공제요? 기본공제죠. 왜 올라가지 마시오. 특별공제세요. 그 다음에 뭐다? 기본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과세표라는 거죠. 자, 기본공제는 똑같죠. 뭐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방법인데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별표 3개짜리인데 얘는 별표 하나짜리만 표시하면 돼요. 특징만 잡으시면 돼요. 무슨 공제니까? 기본공제니까.
자, 그래서 기본 공제니까 공제 대상 갑시다.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양도소득 있는 모든 거주자죠. 즉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그래서 그 밑에 무슨 공제다고요? 인적 공제죠. 물건을 보고 공제한다. 사람을 보고 공제한다. 근데 아까 특별공제는 무슨 공제였죠? 공제 성격이 물적 공제죠. 즉 일정한 요건 충족한 물건일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 거죠.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을 보고 해주는 뭐였다? 인적 공제죠. 그래서 인적 공제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양도 물건의 종류라든지 또는 뭐 보유기간 이런 걸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죠. 불문이죠. 그냥 기본 공제는 다 해주는 거야. 사람 보고. 그러니까 얘는 뭘 양도했는지 몇 년 보했는지 이런 걸 물어 묻지 않아. 묻지 않는다니까. 불문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는 맞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준다. 미등기 양도한테는 안 해주는 거죠. 왜 젊은 여성분들 그런 말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시집을 못 가도 너한테는 안 간대 인간아. 그러죠. 자주 했잖아 그런 말. 한참 잘 나갈 때. 그죠? 그랬어 안 그랬어? 뭘 안 그랬어? 한참 본인이 가치가 올라갈 때 내가 시집을 못 가도 너한테는 안 간대. 그랬잖아. 자, 내가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준다.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준 거죠. 그러면 결론 미등기 양도는 모두 못 받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그죠 여러분? 모두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는 거죠.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누가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따라서 얘는 그냥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죠?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무슨 양도일 때는? 미등기 양도일 때는. 근데 공제 금액 볼까요? 얘는 당해년도 이 무슨 금액에서 빼라고요? 양도소득 금액. 여기 봐. 어디서 빼라고요? 양도소득금에서 기본공제하는 거죠. 항상 기본공제 어디서 빼라고요? 양도소득금에서 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디서 빼죠?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죠. 어떤 금액을 기준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해서 빼는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양도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뭘로 구분해서 밑줄 소득별 구분이죠. 소득별 구분. 거기 나왔죠? 프린트에. 무슨 별? 소득별 구분. 동립 시뻘갰죠? 소득별 구분. 공제금액 두 번째 나왔죠? 우측에 소득별. 몇 가지로 구분했어? 네 가지로 구분된 소득별 구분이죠. 이걸 출제 살짝 물어봤고 양도자산별 그러면 맞아 틀렸죠. 양도자산별로 공제 준 건 무슨 공제고? 특별공제죠. 얘는 특별공제고 소득별 구분공제는 무슨 공제고? 기본공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특별공제는 무슨 별? 자산별. 양도자산별 공제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야 여러분? 소득별 구분공제죠. 소득별. 근데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하다가 올해부터 네 가지죠. 작년까지 세 가지였다면 올해부터 이제 네 가지죠. 이것 때문에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큰 틀 잡은 거죠. 첫째, 우리 양도세 과세대상 뭐로 잡았죠? 부동산 등, 또 뭐 주식 등, 또 뭐 파생상품 또 뭐 그다음에 신탁수익권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는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돼? 주식 등에도 투자하는 거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여기 뭐가 없죠, 여러분?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없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얼트코인 뭐 이런 것들 팔면은 양도책 나왔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대. 그래서 세금은 때리겠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갖고 손해 본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어. 그럼 가상자산은 무슨 자산이냐?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금융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파생상품도 아니고 신탁수익권도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못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것저것도 아니면서 과세하는 건 기타소득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죠. 비트코인 또 뭐 도지코인 이런 거. 뭐 한 놈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아주 생 난리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는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투자에는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이걸 더 치면 되죠. 위험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금하라고. 예금 은행이 보장해 주잖아. 그죠?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 여러분. 얘는 확정돼 있어 안 돼서 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 난 수익을 크게 먹고 싶대. 그럼 수익을 크게 넣으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 난 투자자들 하는 사람들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자기네가 고수익 먹겠다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고수익이면 당연히 위험도 어떻게 돼?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걸 감안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합니다. 니들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이 많이 난 거에서 세금 내 안 내? 안 낸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리고 그건 뭐 국가가 해줬냐 뭐가 안 해줬냐 그런 거 안 따졌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쪽박 차면 난리 나는 거죠. 왜 보호 안 해주니? 아니 니네가 수익을 크게 먹겠다고 위험을 부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 반대합니다. 저는 보호해 주는 게 저는 반대다. 니들이 그만큼 위험을 안고 한 거 아니야 투자를. 그래서 대박 나면 완전히 성공하면 대박이고 망하면 쪽박인 거 아니야. 그걸 부담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대박 날 때는 뭐 좋아서 생 난리 나고 뭐 그러다가 뭐가 나면 쪽박 나면 왜 보호 안 해주냐고 그러냐. 누가 보호해 줘? 누구한테 보호해 주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수익 위험돼 부담하기 싫으면 뭐 했으면 돼? 예금 아니 뭐 사? 국공채. 그것도 안 되면 실물 자산 뭐 사면 돼? 요즘같이 물가 올라갈 때는 금. 그렇죠. 대체 투자단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믿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비트코인 과상가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돈 빠지면서 올라오는 거. 요즘 그값 잘 올라가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대상을 넓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투자 대상 넓게 봐? 못 봐? 못 봐. 뭐 하나 없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무슨 별로 공제한다고요? 소득별 몇 가지래요? 4가지. 여기의 무슨 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 합격에서 얼마씩 받으라고요? 얼마씩? 연 얼마? 250. 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얼마만 받는다는 얘기야? 250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여러 개 부동산 양도했어. 그래도 기본 공제를 받으시는 거 얼마만요? 250이죠. 그러니까 결론. 동일한 연대 여러 번 양도한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불리한 거죠. 동일한 종류별로 올해 한 해 여러 번 양도는 불리한 거야. 즉 부동산을 내가 3개 팔고 싶어.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봐라? 연도를 달리해서 팔라. 연도를. 그럼 그래도 얼마씩은 줄어들어? 250. 뭐 250이라 껌값이지만. 껌값이죠? 억 단위에서 250은 껌값 아니야. 여러분 250만짜리 껌 씹어본 적 있어? 내가 한번 쉽게 해줘? 그래도 줄여야죠 여러분. 근데 나는 부동산만 양도한 게 아니라 또 뭘 양도했다 여러분? 주식. 여기서 다시 250이죠. 아, 나는 선물 수학 옵션 했다? 여기서도 얼마 봐요? 250이죠.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게 바로 뭐죠? 신탁수익권. 양도하면 올해부터 양도세를 과세한다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양도소득 금액 얼마 받아요 여러분? 250. 자, 그러면 결론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최대 1년에 1,0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런데 이 국내 자산가는 물론 별개로 뭐는 국외 부동산은 국외 부동산만이야? 국외 부동산 등만 얘는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주식 등은 국내 거와 국외 거를 구분한다 안 한다? 국내외 거를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합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따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 국내 거와 국외 거를 구분하고 안 하고 250을 받는 거죠. 이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제 방법 봅시다. 적용 방법.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뭐 한 거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250만 원이 될 때까지 순차 공제죠.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 순차 공제.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두 번째 점박이. 즉 당해년도에 2개 이상을 양도했는데 그게 무슨 대상가? 조도법상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걸 동시에 양도했다는 얘기죠. 2번 이상 양도했다는 얘기죠. 무슨 대상과 무슨 대상?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걸 2번 이상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밑줄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밑줄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그럼 감면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으래. 근데 비감면 대상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받으래.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국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세 번째로 나와 있죠. 그러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은 국내 거와 외 거를 구분하고 안 하고 뭐하여? 합산 공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두 번째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거 여기 봅시다. 저는 여러분 A 부동산 양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A 부동산 양도할 때 여러분 기본 공제 받았어요. 250. 그래서 뭐가 나왔죠? 이제 기본 공제 뺐으니까 뭐가 나왔어? 이제 과표가 나왔죠? 응? 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기본 공제에서 뭐가 나왔어? 이제 과세 표준. 과표에다 이제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도세 냈어. 근데 올해 난 또 양도했어. 뭐를? B 부동산을. 그러면 같은 종류의 부동산 등끼리니까 얘는 이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과표가 나오면 과표에다 이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산출세액 나왔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조도법상 얘가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올해 2번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디서 받았던 거? 요 A 부동산 즉 감면 대상 부동산을 기본 공제 받았던 거 뭐를? 250을 취소하래. 취소를 하고 여기서 강제하지 못한 걸 여기서 250을 받으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원래는 얘 받아 못 받아? 왜? 여기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 얘가 감면 대상이 아니면 요 감면 대상 공제받던 요 250을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여기서 250을 받으라는 얘기야. 얘는 과표가 어떻게 돼 그러면? 올라가 있죠. 250만큼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산출세액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근데 얘는 무슨 대상이니까? 감면 대상이니까 뭐가 나와도 산출세액이 나도 여기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공제를 못 받아도 그만큼 낸 거에 대한 감면을 받으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 대신 여기서는 기본 공제 받아 원래 못 받아? 못 받지만 여기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과표가 250만 원큼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산출세액도 어떻게 돼요? 250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 효과가 요 공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래서 결론.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동시에 양도하면 동시가 아니라 2번 이상 양도하면 일단 여기서 먼저 이 기본 공제 받았죠. 근데 또 나중에 뭘 양도하면 비감면 대상을 양도하면 여기서 받았던 뭐를 기본 공제를 뭐하고 취소. 그리고 이걸 과표로 어떻게 돼? 다시 양도세 뭐 해야 돼? 재계산해야 되죠. 양도소득세 뭐 해야 돼 여러분? 재계산해야 돼. 뭐 할 때? 요거 양도할 때. 요거 과표 어떻게 해? 250 증가시켜야 돼. 증가된 만큼 얘는 뭘 받으니까? 감면을 받으니까 세금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 대신 여기서 원래 받지 못할 요 놈에서 얼마 받으라고? 250.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나는 올해 또 양도했대. 이씨. 근데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니대. 그러면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 중에서는 어디서 받고? 비감면 대상.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 이상.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양도하지 않아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서 200밖에 못 받았대. 그러면 여기서 얼마 더 받아? 50만 원 추가 여기서 받으라는 얘기야. 예. 근데 여기서 250 다 받았으면 얘는 이제 공제 금액 있어 없어? 없죠. 예. 이 얘기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양도세 뭐 들어간다 그러면 재계산. 그럼 얘는 무슨 신고를 했어도 뭐 했어도 예정 신고 납부했던 요 B 부동산 양도할 때 합산하지 않았다. B 부동산 양도 때 합산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신고해야 돼?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요거 저기까지 적어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우리 양도세에서 제일 어려운 93쪽 여기 특례 갑시다. 오늘 양도세 끝내야 됩니다. 예. 자, 10분 쉴게요.